그런데요, 오늘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이 이 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을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현장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 귀틀막, 입틀막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 수사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렇게 출석을 하고 저희는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와 공판관여 검사들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습니다.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 현안 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서 신용만 하는 그리고 껍데기만 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일 법사위를 소집하겠다라고 한 대신 국민의힘 측은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강성필 대변인, 이거 다 증인 불러야 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그동안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여러 긴급 현안질이 그렇게 자주 해놓고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정작 중요한 거 안 하냐. 이렇게까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의 혈세가 시권에서 범죄자들에게 간 것에 대해서 이걸 응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과거에 55 클럽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징해야 된다, 벌을 벌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곽상도 씨의 그 아들 30대가 아니 화천대유입니까?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박용수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받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법사위가 뭐 앞으로 계속 안 열리겠습니까? 언젠가는 열려야 되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와야 되고 그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발언하고 질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사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여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성호 장관 상대로 질의할 기회는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시간 문제지 어쨌든 이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비롯한 핵심 당사자들에게 야당이 질의하는 거는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오늘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을 되짚어 봤을 때 그러면 이 대장동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공소 유지는 잘 된 거냐 아니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의 말이 좀 다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배임 액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오해를 법원이 판결했고. 이현정 의원님, 들으신 그대로예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 출신인 고검장제가 지냈지만 이성윤 의원 얘기는 정성호 장관과 좀 달라요.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한 이유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으니까 항소 안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성윤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던 탓이다. 저희가 어떤 말을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두 말 다 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참 이렇게 말이 서로 다릅니다. 왜? 스스로 떳떳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뭔가 이 말로서 커버를 하려니까 자꾸 저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성공한 지금 재판이었다 그러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지금 성공했다면서요. 이 법정으로 됐지 않습니까? 실형 선고됐고 4년에서 8년 선고됐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액수가 400억밖에 안 됐으니까 예. 더 성공해서 7천억 다 하면 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그걸 기회를 박탈하죠? 왜 그러면 여기서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재당동 사건이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소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습니까? 똑같은 대장동 사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다 이 판결 내용이 이미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하지 않습니다만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하고 사건이 왜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성윤 장관, 이성윤 의원, 자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 잘못했으면 다시 해서 한 번 더 하라는 게 지금 3심제 원칙 아닌가요? 만약 본인이 그 중앙지검에 지검한지 했을 때 이 사건이 이렇게 판결했으면 당연히 항소해서 검찰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겠죠. 예.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 수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수사해서 검찰이 제대로 했다는 거를 그 항소심 가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참 두 사람 말 다 저는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갖고 정성호 장관은 이거 성공한 수사고 재판이었으니까 다 받을 만큼 다 형량 잘 받았으니까 항소할 이유가 없다. 글쎄요. 뭐 어찌 보면 크게 봤을 때 범여권, 여권에선 좀 스텝이 꼬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도 이 이른바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 이렇다게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 공식적인 얘기는 그래요. 대통령이 항소 지시, 포기 지시 안 했다.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근데 이제 성층 부장님 이런 거잖아요. 네. 최근에 재판중지법, 뭐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했다가 이제 논란도 있었고 굳이 정쟁에 휘말릴 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과 외교 성과, 민생으로 승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가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층 부장 말처럼 알아서 검찰이 기었거나 혹은 누가 여권에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행동을 했다면 대통령실 이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또 그 일선에서 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건 또 그것도 그 자체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중지법도 대통령실에서는 6월부터 그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줄곧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그 굳이 이 항소포기 관여를 했다라는 막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에 계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감이나 지시를 했었던 것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이 있을 거다. 그걸 지시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때도 당연히 보고는 됐겠죠. 보고 됐다고 해서 그것을 지시했다. 뭐가 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것들이 보고는 됐겠죠. 보고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대통령실 보고가 됐을 텐데 예. 그것을 무슨 대통령실이 지시를 해서 뒤집었다거나 바꿨다거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저런 그냥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너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그 헌법 84조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지가 되어 있을 뿐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그리고 1심 판결에서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은 이 유동규와 이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뭐 수뇌부 얘기도 분명히 있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경가법에 의해서 뭔가 이걸 그 추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유무죄 여부가 영향을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죄 유죄를 받았고 예. 이거는 나중에 재판이 만약 재개된다면 그거 그대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뭐 연결이 됐다 교감했다 전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 84조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고 예.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중단된 겁니다. 일시 중지 같은 네. 느낌인 거죠. 그럼 84조에 중단된 건 아닙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각급 법원이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굳이 제가 성층 부의장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최근에 이제 천대하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2인자도 마치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아직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100%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건 헌법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맞아요. 뭐 이현정 의원 말다 성층 부의장 말처럼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은. 구자영 변호사님. 근데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 뇌물이 무죄가 됐다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뇌물이라는 거는 수뇌부로 올라가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는데 지금 배임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 실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사실관계 일부분을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셈이 돼요. 왜냐하면 뇌물죄 부분이 무죄가 됐고 그게 파괴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유동규 씨가 그거에 대한 진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분들이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몰랐다라는 진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인용하는데 그게 유동규 씨 주장이거든요. 그럼 유동규 씨 주장에 대해서 일부분만 그렇게 신빙성을 인정할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해야 되는 게 구체적인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진상이 액수를 자꾸 이렇게 언급하면서 부담을 주면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돌려가지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돈 걱정을 하길래 만배영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범관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보강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인정할 것 같으면 뒷부분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무죄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뇌물죄가 더 이상 다투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판을 하다가 어떤 증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증언을 한 게 파괴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화제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의혹이 밝혀지고 이런 것들. 근데 검찰은 자신의 공소 제기한 그 유죄 입증을 위해서 증인을 부르거나 이런 입증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무죄로 끝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시청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사건 자체는 다 끝나버린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주제 끝나지 않아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엘리아 소송 관련해서 그 1심에서 뭐 엄청난 우리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그러는데 지난 7월 달에 영국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 기금을 뒤집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하는 이제 저희 뉴스탑10이기 때문에 아까 이현정 의원과 강성필 대변인의 말을 제가 종합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면 강성필 대변인께서 잠깐 인용했던 한겨레 보도는 작년 버전이에요. 2024년 버전이고 올해 최근 엘리엇 관련 2심은 승소했다는 점 바로 잡겠습니다. 이제 저도 제의를 하는 거고 황성필 대변인도 주장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5위였습니다.